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전 청약의 뭐랄까요? 그 효과, 영향, 그리고 청약 방법, 기타 등등 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좀 앞쪽에서 진도를 많이 빨리 빼고 뒷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로드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 예전에 그 정부가 발표하겠다고 할 때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빨라야 연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정을 빨리 서둘러서 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정부가 일정을 빠르게 내고 있는가, 정부가 이 로드맵을 빨리 서두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결국 지금 현 시장, 현 아파트 시장이죠. 서울 수도권의 서울시장이죠.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생각한 만큼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지는 않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8말 9초에 되면 가격이 하락 또는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 가격 거래는 줄고 있는데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는 지금 현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로는 별로 매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매물이 없고 높은 호가의 매물들만 나오고 있다. 자, 그런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수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하향 안정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래도 이제 줄고, 자, 지금은 이제 8월 달이라는 거죠. 8월 휴가도 가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집 보기도 어려운 때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수기이고, 자, 이제 가을 시즌, 본격적인 이사철 시즌이 되면 집값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대책들, 정책들, 그것들 다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그 창릉 3기 신도시 밑그림을 발표했죠. 이제 외국에 있는 건축사들이 그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창릉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 시티로 이제 만들겠다. 자, 거대한 그 그림을 이제 발표를 했죠.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겠다. 자, 그리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들이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보상이 끝나지 않은데 발표를 했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 자, 그리고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주택의 통계 수치를 많이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얻거나 이제 그러한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 정부가 통계 방식도 고치겠다. 표본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 표본을. 자, 정부가 이제 이 통계까지 이제 손을 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로드맵을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전 청약 일정을 오늘 바로 내놨어요. 제가 말했듯이 왜 이 시점에서 사전 청약 일정을 내놨는가? 제가 보기엔 한 몇 달, 한 두 달, 세 달 정도 빨라요. 이거 사실 내년에 나와도 되는 건데, 너무 빨리 나왔다. 자, 그만큼 시장이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청약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총 공급하겠다고 하는 가구가 37만 가구예요. 37만 가구. 자, 그 중에서 2년간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전 청약 물량은 공공 분양 주택이에요. 민간 분양이 아니에요. 공공 분양 주택이에요. 자, 그 중에서 총 37만 가구에서 2년 동안 6만 가구, 그러니까 2021년에 3만 가구, 2022년에 3만 가구. 자, 이 물량을 내놓겠다는 거죠. 왜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냐?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민간 분야에서 공급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줄어드는 물량을 2021년에 미리 땡겨서 22년에 미리 청약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청약을. 2021년 하반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각각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기가 바로 서울 수도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공 분양은 보통 이제 소형 주택이 많은데 보통은 15%라고 해요. 15%. 15%를 넘을 수가 없다. 그런 게 또 나름대로의 규칙 같아요. 자, 그런데 정부가 60에서 85제곱미터. 자, 이거 사실 이것도 60은 소형이죠. 자, 그런데 공공 분양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중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주택을 30에서 50%로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질적으로도 괜찮다. 이 고급화 전략을 피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나름대로 전략을 수정했어요. 그만큼 2022년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을 풀겠다. 공급 부족한 구간에서. 자, 그 얘기입니다. 청약 물량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돼요. 자, 3기 신도시 37만 가구 중에 자, 임대주택이 13만이에요. 13만. 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분양한 총 물량이 24만 가구예요. 24만 가구. 24만 가구 중에 분양주택, 사전 청약으로 하는 분양주택은 6만 가구. 그러니까 본 청약 8만 가구. 자, 그러니까 분양 물량은 24만 가구다. 그리고 사전 청약 물량은 6만 가구다. 그리고 본 청약, 본격적으로 청약이 시작되면 나오는 물량은 18만 가구다. 자, 일단 물량은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임대주택은 우리가 이제 분양받는 물량은 아니니까, 이건 제외하면 총 24만 가구라는 거예요. 24만 가구. 자,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량이 많은 물량은 아니다. 자, 그 중에 사전 청약이 6만 가구니까 이 청약 물량도 많지 않다. 자, 그리고 이 6만 가구 중에 3만 가구 조금 넘죠. 55%니까.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특공한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약 가짜 뭐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량도 3만 뭐 한 2, 3천. 자, 그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생애 최초다. 내가 신혼특공이다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신혼특공의 제한이 결혼 후에 한 7년인 것 같아요. 7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 내에 있는 사람은 다 신혼특공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청약 지역을 한번 보시죠. 뭐 청약 지역은 뭐 굳이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일단 내년 7, 8월에 이런 지역이 분양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하니까 한꺼번에 한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9월, 10월에는 이런 지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공공분양주택,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실거주 요건이 강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실거주 최소한 몇 년, 자 3년, 5년, 뭐 7년, 뭐 그런 조건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전세를 놓고 다른 데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가치가 더 뛰어난 곳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남 교산에 청약을 해서 받고 싶어도 직장이 멀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지역에 청약을 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니까. 자, 이 사전 청약 물량을 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어요.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주 계획을 짜놨어요. 남양주 왕숙에 뭐 2,400가구, 부천 대장이 2,000가구,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펼쳐놨어요, 지역을. 그러니까 매달 그 3기 신도시 전체에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22년은 아직 월까지는 안 나왔어요. 월까지는 안 나오고, 자, 대략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분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당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쪽으로 이사를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건가, 당의 전략을 짜야 되는 건가. 자, 그런 전략을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 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전 청약은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승인을 얻으면 돼요. 이제 이후에 사업 승인을 얻고 주택 착공을 하고, 자, 그러면 본 청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전 청약한 다음에 이후에 본 청약을 받겠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에서 이제 이러한 그 사전 MB 정권 때 사전 청약을 받고 청약을 했었죠. 그리고 입주를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한 12년 걸린 것 같아요. 은계지구 같은 경우 보니까 사전 청약 받은 사람이 실제 입주한 경우를 보니까 실제 입주까지는 한 12년 걸린 것 같아요. 은계지구를 보니까 다른 지구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전 청약을 받는 의미는 뭐랄까요? 본 청약을 가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걸리니까 정부가 그 다른 데 가서 비싸게 패닉 바잉 하지 말고 30대들 영끌까지 해가지고 패닉 바잉 하지 말고
먼저 사전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라 해요. 싸게. 장점을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사전 청약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실 입주하는 데까지는 10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또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전 청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아파트의 단지 계획도도 안 나와요. 세대수는 나오겠죠? 자, 세대수는 나오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아무런 자료가. 자, 그런데 요런 자료는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자료는. 자, 청약 공고에, 사전 청약 공고에는 자, 입지 조건. 입지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 아파트다. 몇 블록이다. 그런 건 나와야 되겠죠. 자, 주택 규모. 이것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면적이니까. 자, 세대수. 자, 대충 분양 가격. 추정 분양 가격이라는 거. 이거는 본 청약 가면 바뀔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나중에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은. 왜냐하면 다 공공 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자, 계략적인 설계도. 계략적인 거예요. 자, 요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입주 예정 월일. 이건 뭐 입주 예정 월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10년 뒤에 입주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고 대략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그냥 사전 청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수와 입지를 가지고 대략적인 추정 분양 가격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분양 가격이 사전 청약과 본 청약과는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이기 때문에 본 청약에서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 청약 가면 좀 다소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실제 분양을 할 때는. 자, 그렇지만 공공 분양이니까 분양가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본 청약 되면. 자, 대충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청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전 청약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예전에 그 MB 시절에 사전 청약을 할 때는 인기가 없는 적이 있었죠. 그 예를 들어서 원흥지구, 그때는 원흥지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 뭐 이제 창릉 신도시 옆에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적이 되었지만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났었어요. 미분양. 뭐 그리고 인기가 없는 지역도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미사 같은 경우는 셌고.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자, 지금의 상기 신도시 입지가 예전에 그 신도시, 예전에 그 보금자리보다 더 입지가 좋은 곳이 많아요. 좋은 곳이. 자, 그리고 다 도심에 근접해서 짓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지금은 신축을 강력하게 선호를 하니까 경쟁률은 세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사전 청약 자격이 어떤 사람이 사전 청약 자격이 있는가.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이에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이라는 거예요. 때를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을 보는 거예요. 자, 그걸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청약이 아니라 사전 청약을 기준으로 보겠다. 자,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뭐 변화가 있더라도 본 청약할 때 자산이 늘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말이겠죠. 자, 그리고 청약 신청자는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돼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소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외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나중에 본 청약 때는 서울에 있을 거다, 수도권에 있을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청약할 수도 있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안 된다는 거. 수도권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의무 거주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고 그래요.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 지금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현재의 주소가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무 기간은 본 청약까지 완성을 시켜라. 자, 그 말인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2년 거주,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최대 1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본 청약까지는 만들어 놔라 이거예요. 사전 청약 때는 주소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어도 상관없지만 본 청약까지는 이 주소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사전 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 요건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니라 사전 청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전 청약의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의무 거주 기간은 본 청약 때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자격이 돼야 또 청약을 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은 공공분양주택이니까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돼요.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주자 저축에 가입을 해야 되고 청약 종합통장에,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사전 청약에서 제일 핫 이슈가 되는 게 바로 특별 공급이에요. 청약 가점을 적용하면 인기 지역은 60점, 70점 되니까 사실상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자,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알고 특별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30대, 20대. 자,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패닉 바잉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 공급을 하겠다. 자, 이 보면은 신혼부부. 자, 그리고 신혼부부의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자, 그리고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 있죠. 나이가 있어도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 노부모 특권, 이건 전형적인 특별 공급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이제 조건을 보셔야 돼요. 자,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돼요. 7년 이내. 자, 7년 이내면 괜찮다. 사전 청약 기준으로 7년 이내면 청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예비 신혼부부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결혼을 안 했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결혼할 것이다. 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세 이하를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조항이 제일 중요해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거나 집을 샀거나,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 자기 세대에 집이 있는 사람은 빨리 세대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셔야 된다. 무조건 세대에는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자, 이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사전 청약 당첨 후에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 청약이 당연히 제한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지역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겠다. 자,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당첨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 사전 청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사전 청약으로 입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받았어도 다른 민간 분양은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나 사전 청약으로 받은 아파트는 권리가 없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분양권도 하나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12년 정도, 10년이 걸린다. 내가 사전 청약 받고 본 청약 받고 아파트 건설해서 입주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자, 그 사이에 아무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 빌라 샀다 팔았다, 재개발 투자 아무것도 못 해요. 자, 그런 거 사면은 바로 무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해야 된다. 자, 그런 분은 사전 청약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주 요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에.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당첨 가능성이죠. 사전 청약에 내가 당첨할 가능성이 있는가. 자, 6만 가구. 자, 6만 가구에서 3만 가구는 이제 뭐랄까요. 청약 가점으로 경쟁하니까 그건 결과가 뻔한 거예요. 내가 점수가 안 되면 못 받는 거니까 고득점이 아니면 못 받는다 하고, 이제 3만 가구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생애 최초 예비 신부 신혼부부. 자, 그거의 싸움인데, 자, 3만 가구예요. 3만 가구. 자, 문제는 뭐냐면
3만 가구가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 매년 나오는 신혼부부가 뭐 최소 뭐한 신혼부부 새롭게 세대 분리해서 나오는 부부들이 한 뭐 못돼도 한 7, 8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10만 이하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동안에 결혼해서 무주택자로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자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그것도 거의 수십 대 1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십 대 1이다. 자 그리고 본청약 들어가면 인기 지역은 거의 60점 이상이다. 자 뭐 인기가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역세권이 아니거나 인기가 없는 지역은 뭐 40점도 나오고 50점도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인기 지역은 문제는 이게 한 6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예상을 하면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물량이에요. 이게 3만 가구인데 이 3만 가구가 지금의 어떤 수요에 비해서 택도 안 되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택도 안 되는 물량이다. 자 그러면 본청약에 가도 본청약에 한 뭐 9만 가구 조금 넘지 않겠어요? 그것도 물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 그 사전 청약에 목을 메고 본청약에 목을 메고 기다리다 보면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사전 청약 해보고 그 다음에 본 청약으로 갈 때 바로 역시 당해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당해 전략을 쓰려면 그 지역에 가서 1년이나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실거주 하시라는 거예요. 당해 전략으로 가야 내가 낮은 점수로 당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즘 그러니까 이 3기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을 하나 꼽으라면 하남 교산이죠. 하남 교산. 뭐 기타 다른 지역도 인기가 있겠지만 자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송파에서 가장 가까운 하남 교산이다. 자 그러니까 요즘 하남의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그 당해 전략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미리 들어가서 당해 조건을 갖추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앞으로 상기 신도시에서 분양받으실 분들은 이 지금부터 이렇게 점수를 관리해 나가야 돼요. 자 가구수 세대 가구 사람 하나에 따라 5점이니까 그냥 자기 보통 이제 뭐 장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장인어른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자 뭐 그렇게 해서 또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가족끼리 이렇게 한 식구가 돼서 그렇게 해서 받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아파트 하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부모 부양 특공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걸 받을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저러한 그 전략을 쌓아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내가 낮은 점수를 지금 어떻게 유행을 바라고 받을 수 있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첨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판단님은 하향 지원을 하셔야 돼요. 하향 지원. 점수가 낮은 점수를 가지고 인기 있는 지역을 두드리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 자 그런 지역으로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뭐 거기도 그렇게 떨어지는 지역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을 받아놓으면 그 자체가 자산이 되잖아요. 그 자산을 바탕으로 또 나중에 더 좋은 지역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이 그쪽이면 그쪽으로 가야죠. 내가 직장이 하남 교산하고 너무 먼데 그쪽을 분양받아서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전세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게 모두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 살거나 부부 둘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뭐 20점도 안 나오니까 자 그런 부분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입주권을 사든지 자 그런 전략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가점을 정확히 평가하고 자 그것을 높일 수 있는 건가. 자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지역에 대략 예상되는 가점이 얼마인가. 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런 거는 그걸 강의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강의 한번 들으시고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가서 한번 들으시고 또 그만한 가치도 있어요. 가서 들으시고 청약 전략을 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전 청약의 효과가 나타날까? 자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사전 청약으로 시장이 안정될까? 일부 안정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 징후가 조금 나타났어요. 자, 과천에 그 분양 물량이 많아요.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그 과천 지구,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뭐 그 정부 청사 부지, 자 그런 과천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과천의 아파트 가격이 뭐 1억 이상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영향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막상 그 물량이 공급될 때 그 주변 그 3기 신도시 주변의 물량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물론 영향을 안 받겠지만, 자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 자 그 3기 신도시에 비해서 분명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뭐 상품성은 분명히 더 떨어지는 거니까 이 3기 신도시가 신축이고,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 시티로 가니까 당연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니까, 자 당연히 그쪽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니까 그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가격이 하향 안정될 수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정부가 어쨌든 2021년, 22년에 이렇게 물량을 몰아내는 것은 이제 그 기간에 물량이 모자랐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하니까, 자 최근에 이제 분양 나오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내년에도 그렇고,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당연히 뭐 재개발, 재건축은 잘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자 그런 부작용 때문에 물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물량을 빨리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신축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우리가 다 젊은 세대들이 자꾸 이제 새 아파트를 찾고,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그 순환 주기가 됐어요. 이 뭐랄까 바꿔줄 주기가 됐어요. 자 그것은 이제 용어로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아파트가 이제 그 새 아파트로 교체되는 시기가 크게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분양만 하면, 신축 아파트가 분양만 하면 수백 대 1이 나오고, 그렇게 비싸도 분양이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3기 신도시 주변지의 집값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할 때, 이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가가 굉장히 쌌어요.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자, 왜 그러냐면 2006년에 폭등을 하니까 MB가 뭐 반값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 뭐 그런 그 정책을 피다 보니까 분양가를 적게 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다 보니까 땅값도 쌌고, 자 그러니까 저렴하게 주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기존 아파트 가격이. 자 그때는 공급 물량도 공급 물량이 많아진 거죠. 기존 아파트보다 또 싼 가격에 또 저렴하게 공급을 하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도 재현이 될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너무 긴 얘기니까. 자, 어쨌든 너무 많은 3기 신도시에 분양을 받으면 너무 많은 옵션을 걸어놨어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실입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3년 전매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는 물량이 안 나와요. 전세 물량도 안 나오고, 매매 물량도 안 나오고.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매물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매물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 이제 청약 자격, 뭐 청약 일정 다 나왔으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자기의 가점을 딱 계산해보고 전략을 짜야 돼요. 나는 신혼특공으로 갈 건지 생애 최초로 갈 건지, 자 전략을 짜야 돼요. 뭐 신혼특공이 된다 하면 이제 무주택 요건을 만드셔야 되겠죠. 무주택 요건을 만들려면 지금 있는 지구비를 또 팔아야 되고, 자 그러한 전략들을 꼼꼼하게 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청약 점수가 안 된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그러면 인기 지역이 아니고 좀 낮은 지역은 어디인가 잘 보시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것은 직주 접근이 돼야 된다.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자, 그런 곳을 먼저 이제 찾아야 되고. 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뭐,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된다. 청약 가점이 안 나온다. 자, 그런 분들은 다른 대안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자, 그런 지역이겠죠. 그런 상품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